경제 동향에서 우리 사회 문제까지 분석하는 경제 트렌드 따라잡기. 한반도 국제 정세와 사회적 현안, 그리고 우리 이웃들의 소소한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들어보는 단박 인터뷰까지. 함께하는 세상, 오늘은 좀 더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네, 2023년 올해 정말 지구가 펄펄 끓습니다. 폭염 그리고 집중폭우요. 이미 전 세계적인 문제로 이미 대두가 된 기후위기, 물이 부족하게 되고 화재까지 빈번합니다. 오늘 경제 트렌드 따라잡기 코너에서는 오늘 심각한 물 부족 문제를 중심으로 지구의 위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최유한 시사평론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최유한입니다. 자, 평론가님 먼저 전 세계 인구의 약 4분의 1 정도가 극단적인 물 위기를 겪고 있다라는 보고서가 나왔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지난 16일 미국에 있는 세계 자원 연구소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서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거주하는 25개 나라가 해마다 극단적으로 높은 물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또 세계 인구의 약 50%가 1년 중 최소 한 달 동안은 물 스트레스가 심한 환경에 살고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극단적으로 높은 물 스트레스란 사용 가능한 물 공급량의 80% 이상을 사용하고 있음을 의미하는데, 이게 관계, 축산, 산업 및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모두 포함합니다. 이것을 다 못 쓰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극단적으로 높은 물 스트레스를 겪는 지역은 단기간의 가뭄에도 굉장히 물이 고갈돼서 굉장히 취약한 지점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 광주 전남 지역만 하더라도 불과 몇 달 전만 하더라도 굉장히 또 물 때문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예, 맞아요. 예, 그야말로 물 스트레스를 겪은 지역 가운데 하나인데, 자, 그렇다면 그렇게 높은 물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나라 어디가 지금 가장 심각합니까? 일단은 지금 물 스트레스가 가장 심한 국가 바레인, 키프로스, 쿠웨이트, 레바논, 오만 5개 나라를 꼽았는데, 예. 대체적으로 여기가 중동, 북아프리카 이 지역이거든요. 그렇네요. 예, 인구의 83%가 극단적 물 스트레스에 노출돼 있다. 남아시아에서는 인구의 74%가 극단적 물 스트레스에 노출돼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을 메나라고 합니다. 미들 이스트 앤 노스 아프리카라고 하는데, 네. 이 메나 지역에서는 향후 10년 안에 1인당 연간 이용 가능한 물의 양이 약 500입방미터, 그러니까 세제곱미터죠. 절대적인 물 부족 한계치 아래로 떨어질 거라고 해요. 예. 그러니까 2050년까지 이 지역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연간 250억 세제곱미터 물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이게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지금 라스알 카리라는 해수담수화 시설을 짓고 있는데 그게 65개가 필요할 정도예요. 그리고 또 남아시아 같은 경우, 특히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 남아시아 자체가 기후변화로 인한 타격을 세계에서 가장 크게 받는데, 예.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 강수량이 연간 4,000mm 내리는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평균 간수량도 우리보다 많은데도 예. 우기에 75% 집중되기 때문에 이게 물을 관리할 기반 시설이 없어서 늘 물 부족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물이 비가 많이 와도 이렇게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네요. 물 관리가 좀 안 되다 보니까 그럴 수 예. 있겠네요. 자, 평론가님 당연한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물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산업이 발달하고 예. 사람들이 모여서 살다 보면은 그 기반 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잘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메나 지역,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은 2050년 되면은 전체 인구가 물 스트레스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지금 이남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앞으로 계속 2050년까지 10억 명이 추가로 물 스트레스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그렇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 지역에 국내 총생산 이게 GDP가 6%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여튼 물이 부족해질 경우에는 산업이 타격을 받고 세계 식량 안보도 위험에 처해진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예. 자, 심지어는 세계적인 물 부족 현상에 세계적인 에너지 수급난까지 야기할 것이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예. 2020년 기준으로 전 세계 원자력 발전소의 15%가
물 부족 지역에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그 원자력 발전소가 핵분열할 때 발생한 열로 증기를 만들고 그 증기로 그렇죠. 커다란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생산하지 않습니까? 물이 있어야 합니다. 식혀야 되는데 냉각수가 없다라는 거죠. 아하, 예. 심지어는 화력발전소 지난 2020년에 화력발전소의 33%, 수력발전소의 11%가 물 부족으로 발전량에 제약이 생겼다라고 이제 세계 기상기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이 부족하면 세계 에너지난까지 야기한다라는 것이죠. 네. 자, 지구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뭐 물입니다만 대부분이 짠 바닷물이어서 우리가 또 실제적으로 마실 수 없는 그런 물인데 지하수나 우리가 또 마실 수 있는 물은 극히 또 제한이 되는데 이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 담수, 그러니까 마실 물로 바꾸는 기술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걸 좀 활용하면 좋을 텐데. 이거 그 미래학생 엘빈 토플러는 20세기가 블랙골드 석유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블루골드 물의 시대가 될 거다 그렇게 예언하기도 했어요. 예, 딱 근데 들어맞네요. 물 산업 이 자체가 세계 반도체 시장보다 더 큽니다. 돈으로 따지면 물 시장 규모가 2020년 기준으로 919조 원이에요, 우리 돈으로. 예. 근데 세계 반도체 시장이 500조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물 시장 규모가 크다는 거죠. 바닷물을 담수하는 기술도 있고, 뭐, 그 해수 담수화라고 하는데, 네. 강이나 하구에서 바닷물, 민물 섞인 걸 담수화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기술들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담수화할 때, 온실가스가 나옵니다. 그죠? 이산화탄소를 발생시켜요. 게다가 담수를 받고 남은 농축수를 또 처치하기 곤란한데, 그거 그대로 바다에 흘려보내면 그 지역의 해역의 염도가 급격하게 상승해서 각종 생물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래저래 쉽지 않은 기술입니다. 예. 자, 최근 미국에서도요, 물이 부족하다는 충격적인 뉴스가 좀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좀 캘리포니아 같은 이 일부 주에서는 잔디에 줄 물도 제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왜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미국 사람들 그 잔디 깎기 하고 물 주고 막 그러잖아요. 낭만적으로 보이죠. 이게 예. 미국에서는 이 사치스러운 잔디를 거의 집집마다 다 필수로 키우고 있는데 이게 미국이라는 나라의 부유함을 나타내는 상징이자 자존심이라고 합니다. 예, 예. 근데 서부 지역이 지금 잔디를 포기하고 있어요. 지금 미국 최대의 저수지 미드 호수까지 말라서 사람이 연어가 헤엄치지 못하니까 손으로 옮기는 상황까지 벌어졌거든요. 예. 그래 지금 물이 부족하니까 지금 잔디가 물을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물이 부족하니까 잔디한테 줄 물도 없고 그래서 LA와 벤투라 등 캘리포니아주 남부 도시에서는 잔디에 물 주기, 자동차 세차 일주일에 하루만 해라. 예. 비 온 뒤에 48시간 지나기 전까지는 잔디 스프링클러 가동해서 안 된다. 아. 이거 어기면은 예. $500 벌금 부과가 된다. 이래요 지금 상황이. 예. 심지어는 그 노랗게 말라 죽은 잔디가 보기 싫으니까 직업이 하나 생겼어요. 잔디 채색 서비스요. 파랗게 채색한다라는 거죠. 진짜 어이없는 색을 일입니다. 칠합니까? 예, 색을 칠해요. 아, 페인트 참. 같은 걸로. 예, 예. 지금 미국 서부 지역의 55%가 가뭄 상태래요. 단순하게 산술적으로 따져서 미국 영토의 4분의 1이 가뭄 상태라는 거죠. 예. 지금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유튜브를 통해서 좀 화면을 보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지금 자료 화면으로 미국 네바다주 미드호가 가뭄으로 쩍쩍 갈라져 있는 이 사진을 AFP 연합뉴스 사진 지금 제가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아, 저렇게 완전히 바닥을 지금 보이다 못해 지금 땅이 완전히 갈라져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난 8일 발생했던 미국 하와이의 화재가 큰 문제인데 미국에서는 실로 105년 만에 최악의 화재다 이렇게 지금 평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1918년 미네소타주에서 453명이 사망한 산불이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 105년 만에 최악의 산불이라고 하는데 지금 사망자 수 200명까지 얘기하는데 제 행방불명된 사람은 1000명이 넘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수색 작업이 다 끝나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하와이에서 벌어진 이 화재가 기후위기와 밀접하게 연계가 돼 있습니다. 매년 계절성 화재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지금 그때 허리케인 도라가 하와이를 덮쳐서 전체에서 시속 130km에 달하는 강풍 때문에 불이 확 번진 거예요. 예. 더군다나 하와이에는 예전에 없었던 무성하고 불이 잘 붙는 성질의 잔디 품종이 자라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철 고온 건조 폭염까지 겹쳐가지고 아예 이게 거대한 불쏘 시계가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예. 기후 변화로 인해서 지금 하와이에서 벌어진 화재뿐만 아니라 캐나다 난리가 났어요. 천여 곳에서 화재가 났다라고 스페인도 난리가 났고요. 예. 곳곳이 지구가 그래서 난리군요. 펄펄 끓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 화재가 완진을 하더라도 상당히 좀 큰 문제가 남는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그 예전에는 나무하고 숲 이렇게 타버리면 끝나는데 이제는 화재가 나면은 플라스틱, 페인트, 금속, 전자제품 이런 게 타게 되면요 유독가스가 나오고 입자가 방출되거든요. 네. 이게 이 공중에 떠다니다가 사람 몸에 이게 소위 해서 미세먼지로 흡수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질병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죠. 게다가 이 오염 물질이 배수관 타고 물에 들어가게 되면 물 또는 토양까지도 오염된다라는 겁니다. 이 토양 오염시키면 여기서 자라는 과일, 채소, 네. 반려동물, 인간 다 피해 받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산불이 나도 또는 이제 화재가 나도 이거 진압을 해도 또 역시 계속 피해가 생긴다라는 이야기가 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평론가님 끝으로 정말 세계 최고의 또 강대국이라 하는 일컬어지는 미국마저도 물이 부족하고 이로 인한 화재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데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답합니다. 이게 사실 예전에부터 답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전력 공급 늘려야 된다라든지 숲을 보호해야 된다든지 효율적 물 사용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 나와 있는데 이게 자본의 논리로 이게 이어지지가 못한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지구가 위기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은 자본의 위기일 수도 있거든요. 이 상황을 좀 현명하게 전 세계 각국의 정부에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평론가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유한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